교과서 대단원 학습평가 1번부터 17번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두 다항식 A, B가 A 플러스 B 마이너스 X가 2를 만족시킬 때 다항식 X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X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다 이항시켜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X는 A 마이너스 B로 정리가 되고요. 그렇다면 X는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되겠죠. 자, 여기에다가 이제 A, B를 다항식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A는 위에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고요. 그 다음에 B는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가 되니까 동료항끼리 정리를 하면 식이 이렇게 나오겠네요. 3차끼리 하면 마이너스 x 세제곱, 2차끼리 하면 앞에 플러스 3x랑 마이너스 2x니까 x제곱, 그 다음에 1차끼리는 2x 플러스 4x라 6x, 상수항은 마이너스 5랑 플러스 5니까 사라져서 마이너스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6x가 다항식 x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6x 이렇게 정리해서 다항식 x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밑면의 가로의 길이가 x, 세로의 길이가 x, 높이가 x-3인 직면체가 있는데 안쪽에 한 모서리의 길이가 x-3인 정육면체, 즉 가로, 세로, 높이가 전부 다 x-3인 정육면체 모양의 구멍을 뚫어놨고요. 이 도형의 부피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피는 원래 있었던 도형의 부피 있죠. x 곱하기 x 곱하기 x 마이너스 3 여기에서 빼기 안쪽의 정육면체 한 변의 길이가 x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부피는 세제곱하면 되겠죠. 자, 이걸 다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두색 부분은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주황색 부분은 세제곱 공식 쓰면 되니까 x 세제곱 마이너스 9x 제곱 플러스 27 x 마이너스 27 이렇게 쓸 수 있어서 빼주면 식이 정리가 어떻게 되냐면 x 세제곱은 사라지고 6x 제곱 마이너스 27x 플러스 27로 부피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형의 부피를 정확하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조립제법을 이용하여 x-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를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과정이다. 상수 a, b, c, d의 값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는 문제이네요. 그러면 직접 조립제법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x 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니까 개수만 갖다 쓰면 1, 0, 마이너스 1, 4 이렇게 이제 조립제법 개수 갖다 쓸 때 비어있는 항은 개수가 0이다라는 거 까먹지 말고 꼭 써주셔야 하고요. x 플러스 2로 나누고 있기 때문에 왼쪽에 들어가야 되는 수는 x 플러스 2를 0으로 만들어주는 마이너스 2가 들어가야 될 테고요. 이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수 내리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해요. 자, 이렇게 이제 조립제법을 썼네요. 그러면 A, B, C, D, E는 어딨냐? 자, A가 마이너스 2고요. B가 0이고요. C는 마이너스 2고요. D는 4고요. E는 마이너스 6이겠네요. 자, 그러면 선지에서 옳지 않은 것은 C가
2다가 틀렸어요.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C값이 마이너스 2가 나왔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고요. 조립제법 계산하는 거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4번 봅시다. 다항식 2x 세제곱 마이너스 2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2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은 x 마이너스 2고 나머지는 5이다. 상수의 값을 구해라 라는 문제인데요. 자, 이거는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걸 기억하셔야 되냐면 A라는 식을 B라는 식으로 나누었더니 몫이 Q고 나머지가 R이다 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똑같이 써보면요. 2x 세제곱 마이너스 2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2x 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누었더니 몫이 x 마이너스 2고 나머지가 5이다 라고 식을 작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변을 전개하면 좌변이 되겠지요. 자,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개하면 2x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 플러스 5니까 더해서 7이 되겠네요. A, B, C 값이 바로 나오겠죠. 어떻게? 이창 계수가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4로 같아야 되니까 A의 값은 2여야 하고요. 같은 방법으로 1차 계수 B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상수항 C는 7. 그래서 A, B, C 값이 전부 다 결정이 되고요. A는 BQ 플러스 R 꼴로 여러분들이 문장이 주어졌을 때 식을 작성할 수 있도록 연습이 필요하겠습니다. 5번 하겠습니다. x 플러스 y는 1을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xy에 대하여 등식이 성립할 때 상수 abc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문자가 두 개 있고 모든 실수에 대하여 성립한다라는 말은 다시 얘기해서 이 등식이 무슨 식이다? 항등식이다 라는 거죠. 자, 항등식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개수를 비교해서 푸는 방법이 있고요. 수를 대입해서 푸는 방법이 있는데 문자가 두 개가 있으니 하나의 문자로 통일을 해주면 조금 더 문제가 쉬워질 테고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x 더하기 y는 1이다에 숨겨져 있습니다. 자, x 더하기 y가 1이란 얘기는 y는 1 마이너스 x로 쓸 수가 있고요. 또는 x 마이너스 1로,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대입할 거예요. 어디에? 주어져 있는 항등식에 대입합니다. 자, 대입하면 a에 x의 제곱 플러스 bx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 플러스 c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제곱은 2다로 일단 항등식을 변형해서 쓸 수가 있고요. 자, 이 항등식을 봤을 때 개수를 비교할까 수를 대입할까 고민해보면 수를 대입하는 게 훨씬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왜냐면 대입했을 때 곱해져 있는 게 0이 되는 x의 값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얼마 집어넣으면 좋을까요? 먼저 당연히 x는 0을 대입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0 대입하면 a와 b에 붙어있는 항들이 사라지니까 c가 2라는 걸 쉽게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x에다 0 집어넣으면 앞에 두 개 사라지고요. c가 2라는 거에 남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집어넣고 싶은 건 당연히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0으로 만들어주는 x는 1을 대입해보고 싶어요. 그럼 남는 건 a는 2라는 게 남아요. 뒤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다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넣기 쉬운 걸 대입하면 참 좋겠는데 0하고 1을 했으니까 누구 하는 게 좋겠어요? 마이너스 1을 해보는 게 좋겠죠. 자, x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도록 하고요. 대입하면서 a 값과 c 값을 그대로
넣어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는 2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의 제곱, x에다가 마이너스 1 넣을 거예요. 그 다음에 플러스 b에 x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곱하기 2. 그 다음에 c가 2니까 2 곱하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의 제곱은 2다가 되고요. 좌변 정리하면 마이너스 2b, 그 다음에 플러스 10이고, 이 값이 2면 되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b의 값은 얼마가 될까요? 넘어가면 마이너스 2b가 마이너스 8이니까 b의 값은 4가 되겠죠. 그래서 a, b, c 값은 전부 다 구해졌네요. a의 값은 2, b의 값은 4, c의 값은 2. 이렇게 세 항수 a, b, c의 값을 모두 구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모든 실수에 대하여 성립한다라는 거는 항등식이란 얘기고, 문자가 두 개 있으면 복잡하니 문자를 하나로 줄여서 개수를 비교하는 방법 또는 수를 대입하는 방법 중에서 이 문제에서는 수를 대입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다항식 px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으로 나누어 떨어질 때 상수 a, b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인수란 얘기고요. 근데 요 주어진 식이 2차 식인데 잘 보시면 뭐가 되냐면 인수분해가 돼요. 어떻게?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니까 x 마이너스 3도 인수, x 플러스 2도 인수입니다. 그 말은 다시 얘기해서 p3, 자, x 마이너스 3을 0으로 만들어주는 x값 대입하면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p 마이너스 2도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식을 두 개 세웠는데 구하고자 하는 문자가 두 개이기 때문에 연립하면 문제가 풀릴 겁니다. 자, P3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에다 3 대입하면 2 곱하기 3의 세제곱 27 하면 54 플러스 9a 마이너스 3b 마이너스 12는 0 이렇게 되고요. p-2는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16 플러스 4a 플러스 2b 마이너스 12는 0입니다. 자, 정리하면요. 오른쪽 거는 3으로 나눠주면 3a 마이너스 b는 자, 42가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4가 될 거고, 그 다음에 2로 나눠주면 밑에 거는 2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28이 넘어가니까 14가 나옵니다. 그래서 위아래를 더해줄까요? 자, 더해주면 5a는 0이니까 a 값은 얼마가 나올까요? 당연히 0일 거고요. b는 14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A의 값과 B의 값 운 좋게 쉽게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는 인수다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 다른 방법으로도 풀 수가 있는데 어떤 방법이 있냐면 잘 보셔야 합니다. 다항식 px 2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마이너스 bx 마이너스 12가 오른쪽에 나와 있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으로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얘기는 나머지가 0이란 얘기니까 나머지가 없이 오른쪽에 또 어떤 식을 곱하면 그게 바로 몫이 되면서 식이 좌변과 우변이 같아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차수를 잘 보시면 좌변이 3차이기 때문에 우변도 3차여야 돼서 일단 기본적으로 x 1차가 필요합니다. 2차 곱하기 1차여야 3차니까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개수를 맞출 건데 3차의 개수를 보니까 2가 있죠.
그래서 우변에서도 3창의 개수가 2가 되려면 x제곱하고 2x를 곱해야 2x 세제곱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알고 있는 상수를 보면요. 상수가 마이너스 12인데 왼쪽 2차식에서 마이너스 6이 있으니 오른쪽에 1차식의 상수항이 2가 되어야 곱해서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자, 요걸 전개하면 2x 세제곱, 그 다음에 2x제곱 마이너스 2x제곱이니까 일단 x제곱항은 사라지고요. 1창 보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2x니까 마이너스 14x 마이너스 12가 되니 좌변과 우변의 개수를 비교하면 a는 0, b는 14라는 걸 똑같이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가지 방법으로 풀었는데요.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 모두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두 번째 방법으로 푸는 것도 연습을 많이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7번 앞에 6번과 비슷한 문제인데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항식 x세제곱 마이너스 2ax제곱 플러스 bx-4는 x-2로 나누어 떨어진다.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는 나머지가 3이다. 자, 주어진 다항식을 px라고 한번 해본다면 먼저 나누어 떨어진다. x-2로 나누어 떨어진다 라는 얘기에서 얻어낼 수 있는 식은 x-2를 0으로 만들어주는 2를 대입하면 0이 된다라는 걸 얻어낼 수가 있는 것이고요. x 플러스 1로 나누면 나머지가 3이다 에서는 얻어낼 수 있는 게 마이너스 1 대입하면 3이 되더라 라는 걸 얻을 수가 있겠죠. 자, 대입해서 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 먼저 해보면요. 2 대입하면 8 마이너스 8a 플러스 2b 마이너스 4는 0이고요. 정리하면 마이너스 4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2라고 정리가 되겠습니다. 2로 나누고 상수항 넘겼습니다. 마이너스 1도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4는 3이다가 되고요. 상수항 다 넘기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b는 8이다 라고 쓸 수가 있겠죠. 두 개의 식을 얻었습니다. a와 b에 관련된 두 개의 식을 얻었어요. 자, 연립하겠습니다. 마이너스 4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b는 8. 당연히 위아래를 더하고 싶으시겠지요. 자, 좌변은 마이너스 6a, b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우변은 6이니까 여기에서 구해지는 a의 값은 얼마가 나오냐면 a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나올 거고요. 자, a 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는 넘겨서 b 값은 마이너스 6이다 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수정리와 나머지 정리를 모두 활용해서 a의 값과 b의 값을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8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은 식을 여러분들이 조절할 수 있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항식 px를 x-3으로 나누었을 때 몫을 qx 나머지를 r이라고 한대요. 자, 요거 우리가 앞에서 4번 문제 풀 때 설명을 했는데 식을 이렇게 쓰라고 얘기했어요. 다항식 px를 x-3으로 나누었더니 몫이 생기고요. 나머지가 생겨요. 자, 이어서 이번에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px를 2 곱하기 x-3으로 나눴을 때의 몫과 나머지를 qr을 사용해서 나타내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x-3으로 나눌 거니까 식 자체가 이렇게 되겠죠. px는 2배의 x-3으로 나누었더니 몫이 생길 거고요. 나머지가 생길 거예요. 위의 식과 아래 식을 비교해보면 어떻게 됐어요? x-3이라는 데에다가 곱하기 2를 했으니까 qx라는 데에서는 식을
똑같이 유지시켜주기 위해서는 2분의 1을 곱해야 되겠죠? 그러면 2분의 1 qx로 몫을 바꿔서 써보니까 실제로 2 곱하기 x 마이너스 3으로 나누었을 때는 몫이 2분의 1 qx가 될 거고요. 뒤쪽에 있는 나머지는 그대로 올 테니 2분의 1 qx가 몫이 될 거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r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조립제법 할 때도 마찬가지로 사용하는 방법이긴 한데요. 개수를 곱하고 나눠서 식을 조절해서 몫과 나머지를 구해주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윗식과 아래식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다. 9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식 px에 대하여 p1-x를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4이고 xpx는 x-1, x-4로 나누어 떨어진다. px를 x-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px는 2차식이다 라는 게 이 문제를 풀 때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 같고요. p1-x를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4이다 라는 조건을 먼저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1로 나누기 때문에 x-1을 0으로 만들어주는 1을 x자리에 대입을 하면 p0은 4다. 나머지 정리를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조건이 xpx를 나누어 봤더니 어떻게 된다? xpx는 x-1, x-4로 나누어 떨어진다 라고 되는 건 식을 이렇게 쓸 수 있겠죠. xpx는 x-1, x-4로 나누고 몫이 생기고 나머지는 0이에요. 자, 나머지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 물결 밑줄 쳐놓은데 뭐가 들어갈지가 이 문제의 핵심인데 문제에서 맨 처음에 얘기했던 건 2차식 px였어요. 그렇죠? px가 2차식이니까 xpx는 3차예요. 자, 3차로 인수분해 되는데 x라는 게, 자, 지금 나와 있는 x라는 게 x-1 또는 x-4로 나누어지지 않기 때문에 px가 x-1, x-4로 나누어 떨어져야 하고 뒤에 곱하기 ax가 돼야 합니다. a는 상수 모르는 상수라고 둘게요. 그래야지만 좌변도 3차식이고 우변도 3차식이 됩니다. 그 말은 px라는 거는 자 x를 없애줬을 때 a의 x-1, x-4로 적어낼 수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이 a의 값을 찾기 위해서 위에서 우리가 p0은 4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x는 0을 대입하면 식이 이렇게 생성이 되겠죠. 어떻게 되느냐? p0은 a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4고요. 얘는 4a인데 우리가 아까 4라고 했으니까 a의 값은 1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a의 값이 1이 된다는 얘기는 px가 어떻게 된다? 결국에는 x-1, x-4가 된다는 얘기고요. px를 x-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x자리에 2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p2는 얼마가 된다? 결론적으로는 1 곱하기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이 문제에서 핵심은 여러분들이 px가 2차식이라는 거에 착안해서 px의 식이 어떻게 된다? x-1, x-4를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하겠습니다. 10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기 중 다항식 x6제곱 빼기 y6제곱의 인수를 모두 고르시오. 자, 기억부터 비읍까지의 식이
주어진 다항식의 인수인지를 확인해 보라는 문제이고요.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인수분해를 해야 될 텐데, 자, 이 6제곱 빼기 6제곱 인수분해를 하려고 보니까 짝수제곱 빼기 짝수제곱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 합차 공식을 사용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x 6제곱은 x 세제곱의 제곱이고요. y 6제곱은 y 세제곱의 제곱이겠죠. 그래서 제곱 빼기 제곱으로 합차 공식을 씁니다. 자,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 둘이 더하고요. 둘이 빼고요. x 세제곱 빼기 y 세제곱. 자, 이 상태에서 인수분해가 더 되는 건 아니고 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죠. 그쵸? 자,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세제곱 빼기 세제곱을 인수분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인수분해했냐? 앞에 거는 x 더하기 y, 그 다음에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둘이 곱하고 부반대로 써주면 인수분해가 되겠죠. 자, x 세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도 똑같아요. x 빼기 y에다가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둘이 곱하고 부반대. 자, 이렇게 인수분해를 했습니다. 자, 여기 상태에서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럼 일단 눈에 보이는 걸 먼저 찾아보면요. x-y가 보여요. 그쵸? x-y가 여기 보이고요.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이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기억과 비읍이 정답이다 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에서 조합을 해서 나머지 중에 있는지 찾아보셔야 되는데 색칠이 안 된 것 중에 x 플러스 y랑 x 마이너스 y를 곱했을 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뭘까요? 둘이 곱하면 x제곱 빼기 y제곱이죠. 어디에 있어요? 디귿에 있네요. 자, 그래서 디귿도 정답이 됩니다. 나머지는 아무리 여러분들이 조합을 해서 곱하더라도 식이 나올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 비읍 이렇게 세 개가 되겠습니다. 11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주어진 다항식을 인수분해하여라 라고 되어 있고요. 4차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4차식이 주어져 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 조립제법과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데 중요한 건 조립제법을 사용할 때 어떤 수를 이용해서 조립제법을 하는지를 빨리 찾는 게 핵심이겠죠. 자, 그러면 일단 조립제법을 해야 되니까 개수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 13, 마이너스 6이 되고요. 자, 여기에 왼쪽에 어떤 수가 들어가야 될까? 자, 요거를 빨리 찾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것을 찾는 팁을 지금부터 설명을 할 거고요. 지금 설명하는 거 기억하고 있으면 문제를 푸는데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자, 어떤 게 있냐? 첫 번째로, 자, 첫 번째로 모든 개수의 합이 0이다 라고 한다면 저기 동그라미에 쳐놓은 자리에 들어가는 숫자를 만약에 알파라고 했을 때 알파는 1이 됩니다. 모든 개수의 합이 0인 경우에는 1이 들어가는 게 가능하다 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 홀수 번째 개수의 합과 짝수 번째 개수의 합이 같으면 이때는 저기 동그라미 부분에 들어갈 숫자가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두 개만 알고 있어도 조금 더 빠르게 조립제법을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모든 개수의 합이 첫 번째 보니까 1, 마이너스 7, 13, 마이너스 6을 더하면 0이 나와요. 자, 전부 다 더하면 0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1이라는 숫자를 집어넣었을 때 조립제법이 됩니다. 해보면 1, 마이너스 플러스 1, 0, 0,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 6, 6 하면 나머지가 0이 나와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전부 다 더하면 얼마죠? 얘도 마찬가지로 1, 0, 마이너스 7, 6 더하면 0이기 때문에 실제로 1을 집어넣었을 때 1, 1, 1,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하면 0 이렇게 나머지가 나와요. 자, 모든 개수의 합이 0일 경우에는 왼쪽 조립제법에 1을 집어넣으면 무조건 나머지가 0이 나온다라는 사실.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는 안 쓰였지만 홀수번째 개수의 합과 짝수번째 개수의 합이 같은 경우에는 왼쪽의 조립제법에 마이너스 1을 이용하여 조립제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식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x 4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7x 제곱 플러스 13x 마이너스 6을 인수분해했더니 자 x 마이너스 1을 이용해서 두 번 조립제법 했고요. 그 다음에 남는 게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이기 때문에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x 마이너스 6이기 때문에 뒤에 거 인수분해를 한 번 더 해주면 x 마이너스 1은 두 개 있으니까 제곱하고요.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되더라 라는 거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12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식 x4제곱 플러스 2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를 당식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을 qx, 나머지를 rx라고 하고요. 여기에 x는 1, x는 0을 대입하여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보니까 4차 방식을 2차식으로 나누는데 이 2차식이 인수분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실제로 식을 나눠 봐야 합니다.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x4제곱 플러스 2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를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로 나눌 거예요. 2x 마이너스 1로 나눕니다. 그러면 최고차부터 맞춰야 되니까 x제곱으로 나눌 거고요. 자, x제곱 쓰면 x4제곱 플러스 2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고 자, 위에서 아래를 빼니까 3차, 4차가 다 사라져서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가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를 곱하면 2차가 사라지겠죠. 이렇게 마이너스 2를 곱했습니다. 마이너스 2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2가 될 거고요. 위에서 아래를 또 빼주면 6x 플러스 3이 나올 겁니다. 자, 6x 플러스 3. 그러면 몫과 나머지가 구해졌죠. 몫은 x제곱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나머지는 6x 플러스 3입니다. 자, 구하고자 하는 건 q1이기 때문에 q1은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고요. R0을 구해야 되죠. R0은 3으로 구해집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직접 나눠서 몫과 나머지를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13번 바로 보겠습니다. a 플러스 b가 5고요.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 95일 때 a 곱하기 b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a와 b의 문자가 두 개 있고 합과 세제곱의 합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곱셈 공식의 변형입니다. 자, 곱셈 공식의 변형을 생각해 보면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은 이렇게 쓸 수 있죠. a 플러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의 a 플러스 b로 적는 게 가능합니다. 자, 요거는 외우고 있으셔야 합니다. 대입해 볼게요. a 플러스 b,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은 95고요. a 플러스 b는 5고요.
AB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숫자를 써보면 95는 125 마이너스 15 AB 이렇게 돼서 125를 넘기고 2로 나눠주면 AB의 값은 2가 될 것입니다. 참 쉽게 구할 수가 있었던 문제입니다. 14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상수 A0부터 A8에 대하여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다. 일단 x에 대한 항등식이다 라는 얘기는 좌변과 우변이 식이 똑같이 되더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A1, A2, A3부터 시작해서 A8까지 전부 다 더한 걸 구해라 라고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34페이지 중단원 학습점검 11번을 풀어봐서 알겠지만 개수를 전부 다 더할 때에는 x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으면 되느냐? 1을 집어넣으면 개수의 전체 합이 등장합니다. 실제로 1을 집어넣으면 좌변은 2 빼기 1 더하기 1의 4제곱이니까 2의 4제곱이 될 거고요. 우변은 A0, A1, A2 해가지고 A8까지의 합이 되겠습니다. 근데 잘 보면 문제에서 구하라는 i 중에서 A0이 없고 A1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A0을 없애주라는 얘기인데 A0을 없애기 위해서는 위의 항등식을 잘 보면 X가 붙어있는 아이들을 전부 다 없애주어야 하니까 누굴 대입해보면 좋을까 생각을 해보니 X는 0을 대입해보면 우변의 모든 항이 사라지면서 A0만 남아요. 그쵸? 자, X는 0을 대입하면 X 사라지면서 좌변은 1이고요. 우변은 A0만 남으니까 A0을 대입해주면 A1부터 시작해서 A8까지 더하는 것은 2의 4제곱이 16이고 A0은 1이니까 넘겨서 15가 되겠다라고 적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의 전체 합이 나올 때는 x에다가 1을 집어넣는데 이 경우에는 A0이 없으니까 x에다가 0도 집어넣어서 연립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5번 보겠습니다. 다항식 px가 3차식일 때 px 플러스 4는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지고 5-px는 x제곱 마이너스 4로 나눠 떨어질 때 다항식 px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지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2차식 중에서 누굴 먼저 사용하는 게 좋으냐? 5-px는 x제곱 마이너스 4로 나누어 떨어진다를 사용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질 때는 x는 마이너스 1밖에 여러분들이 식에 대입을 못하지만 x제곱 마이너스 4로 나누어 떨어질 때는 x제곱 마이너스 4가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이기 때문에 자, 요거 2랑 마이너스 2를 둘 다 대입을 해서 식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5-p2가 얼마다? 0이다 라고 찾을 수 있고요.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5-p-2가 0이다 라는 거 찾을 수 있으니까 먼저 p2랑 p-2가 전부 다 얼마다? 5다 라는 걸 적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앞으로 돌아가서 px 플러스 4는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눠 떨어진다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인수 정리를 사용할 게 아니고요. px 플러스 4는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었더니 몫은 생기고 나머지는 안 생기는데 px라는 다항식이 지금 3차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거 3차식으로 만들도록 1차식을
대입해서 식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문자가 두 개 나왔고 위에 우리가 식의 값을 두 개 찾아놨기 때문에 x에 2랑 x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해서 식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P2, x는 2를 먼저 대입하면 P2 플러스 4는 9에다가 2a 플러스 b인데 P2가 5니까 9는 9 곱하기 2a 플러스 b가 나와서 여기에서 2a 플러스 b는 얼마다? 1이다 라는 거 먼저 찾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x는 마이너스 2도 대입해봐요. 자, x는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p 마이너스 2 플러스 4는 자,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이니까 제곱하면 1이고요.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b는 9라는 걸 얻어낼 수가 있고요. 두 개를 연립하면 되겠죠. 2a 플러스 b랑 마이너스 2a 플러스 b. 자, 이거 연립합니다. 둘이 더하면 2b는 10이니까 여기서 b는 5라는 걸 얻어낼 수 있고요. b가 오면 a는 마이너스 2입니다. 그래서 AB를 분홍색식에다가 대입하면 되겠죠. AB를 분홍색식에 이렇게 대입합니다. 그러면 PX 플러스 4는 X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5가 될 거고, 전개를 해야 되니까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5를 곱해주니까 마이너스 2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5가 되겠죠. 그 말은 넘겼을 때 px가 등장한다는 얘기겠죠. 4를 넘기면 px는 마이너스 2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이다 라고 구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수정리를 사용하는데 2차식으로 나눌 때 거듭 제곱이 있는 완전 제곱꼴로 나눌 때는 인수정리를 쓰기가 조금 힘드니까 인수를 두 개 찾을 수 있는 다른 인수로 찾을 수 있는 걸로 인수정리를 사용하고 3차식을 세우면 문제를 여러분들이 해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16번 풀겠습니다. 삼각형 ABC의 세변의 길이를 ABC라고 하는데요. 등식 A제곱, A4제곱 플러스 B4제곱 빼기 C4제곱 플러스 2A제곱 B제곱은 0이 성립할 때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일까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배웠던 인수분해를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모양이 인수분해가 되는 모양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a 4제곱, b 4제곱, 2a제곱, b제곱이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자, 식을 순서를 조금 바꿔서 쓰면 이렇게 됩니다. a 4제곱, 그 다음에 사이에 2a제곱, b제곱을 집어넣고요. 플러스 b 4제곱, 빼기 c 4제곱은 0 이렇게 쓰고요. 파란색으로 쳐놓은 거 있죠. a 4제곱 플러스 2a제곱 b제곱 플러스 b 4제곱이 어떻게 되냐면 인수분해가 되죠. 이렇게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전체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근데 빼기 c의 4제곱은 또 이렇게 쓰는 게 가능합니다. 어떻게 쓸 거냐면 c의 제곱의 전체 제곱으로 써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쓰면 뭐라 할 수 있어요? 합차 공식을 쓸 수 있죠. 자,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자, 그러면 여기서 알아낼 수 있는 건 둘 중에 하나예요. 앞에 게 0이던가 또는 뒤에 게 0이던가. 그런데 ABC가 세변의 길인데 즉 양수인데 제곱해서 더해서 0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그러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 빼기 c제곱은 0이고요. 그 말은 다시 얘기해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얼마가 된다? c제곱이 된다라는 얘기고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다라는 얘기는 이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다? 직각삼각형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ABC 중에서 누가 빗변일까요? C가 빗변이겠죠. 자, 그러면 이 삼각형을 여러분들이 답을 쓸 때 어떻게 쓰느냐? 빗변의 길이가 얼마인? C인 직각삼각형이다. 이렇게 정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수분해 공식 배웠던 거를 조금 활용하면 되겠죠. 여기까지 16번이었습니다. 마지막 17번 문제입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해서 첫 번째로 x, x 플러스 1, x 플러스 2, x 플러스 3 플러스 1을 인수분해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앞쪽에 플러스 1의 앞쪽에 보면 1차식 4개가 곱해져 있고요. 자, 이렇게 1차식 4개가 곱해져 있는 경우에는 앞에 2개, 뒤에 2개를 순서대로 곱하고 또 곱해도 되는데 조금 더 간단하게 곱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4개의 1차식 중에서 2개씩 곱했을 때 유사하게 형태가 나오면 문제를 풀기가 쉬워서 그걸 판단하는 방법은 2개씩 더했을 때 같아지도록 곱을 하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x 플러스 1, x 플러스 2, x 플러스 3 중에서 2개 더해서 같아지도록 하려면 x 플러스 1, x 플러스 2 더하면 2x 플러스 3이고요. x 플러스 3을 더하면 똑같이 2x 플러스 3이라서 아무렇게나 곱하는 것이 아니고 둘이 짝지어서 곱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곱할 거냐면 x 플러스 1, x 플러스 2, x 플러스 3 플러스 1에서 자, x랑 x 플러스 3을 곱하면 x제곱 플러스 3x고요. x 플러스 1과 x 플러스 2를 곱하면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 플러스 1 이렇게 식이 적힌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x제곱 플러스 3x가 똑같은 모양이 있어져요. 자, 어떻게 한다? 4개를 곱할 때 둘 더해서 같아지는 것끼리 곱하면 똑같은 모양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x제곱 플러스 3x가 공통이므로 x를 x제곱 플러스 3x로 치환하면 식이 이렇게 되겠죠. 자, x제곱 플러스 3x,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에다가 1을 더한 것은요. x에 x 플러스 2 플러스 1이 될 테고요.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일 테니까 완전제곱 형태로 인수분해가 이렇게 됩니다. x 플러스 1의 제곱. 자, 치환한 거를 다시 돌려주어야 하니까 얼마가 된다?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겠죠? 곱할 때 아무렇게나 곱하는 게 아니라 곱하는 방법이 존재한다라는 거, 그리고 치환하고 치환한 걸 다시 원래대로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를 보니까 1번을 이용해서 다음 수가 소수가 아님을 설명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금 이 상태를 보면 앞에 1번의 식에서 x가 얼마인 형태일까요? x가 13인 형태겠죠? 그럼 실제로 우리가 왼쪽에서 했던 걸 생각하면 13 곱하기 14 곱하기 15 곱하기 16 더하기 1은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x에다 13을 대입하면 13의 제곱 플러스
3 곱하기 13 더하기 1의 제곱이고요. 계산해보면 169, 13의 제곱은 169고 39 더하기 1까지 해서 제곱하니까 주어진 수는 209의 제곱이 되니까 무슨 수일까요? 제곱수라서 소수가 당연히 아니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에 나왔던 내용을 이용해서 주어진 큰 수가 소수가 아님을 보였습니다. 자, 1번부터 17번까지 문제 같이 푸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